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3월 6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오늘 지금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뭐 기온은 그렇게 차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이 나들이 하기에는 참 곤란한 날씨다. 그래도 뭐 이 주말간 여러분들 뭐 이 북금사 TV와 함께 주식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내드리려고 저는 이 종목과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가운데서도 이 대표 업체죠. 이 만도 준비해봤고요. 그럼 만도에 관련해서 이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게 만도의 이 차트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게 현대차의 차트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게 또 현대 모비스의 차트입니다. 그죠?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일단 완성차 업체고, 현대 모비스와 만도는 부품 업체죠. 역시나 부품 업체는 이 완성차의 주가 추이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만도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차트의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일어났다 만도와 같은 이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섹터와의 어떤 주가 추세 커플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도는 어떤 회사입니까? 자, 만도는 2014년 한라홀딩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됐으며, 그리고 참고로 이 자동차 제동장치, 그리고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샤시 부품 전문 제조회사다. 자,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그죠? 그리고 기아자동차, 이런 어떤 완성차 업체,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어떤 이 자동차 대형 부품 업체가 주요 매출처다. 그리고 참고로 해외 OEM 법인에서도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서 유럽 시장 매출의 향상과, 그리고 이 중국 지리자동차, 그리고 인도의 그 TATA 마인드라의 수주도 현재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뭐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시스템, 서스펜션 뭐 이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만도의 홈페이지에서 그림 캡처해서 이게 한번 올려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도는 지금은 그 ADA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이 관련 기술에 대한 어떠한 제품 매출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언급될 이 ADAS,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ADAS 뭔지 한번 짚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라고 해서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충돌 위험 시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어떤 그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을 비롯해서, 그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의 이 총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만도가 이 ADAS와 관련된 기술력을 상당히 지금 인정받고 있고, 특히나 이 북미에서도 이 수주를 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도가 이 자율주행 테마에도 같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올해 수급 상황을 그냥 한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올해 주가 추이가 어때요? 지금 계속 빠졌죠. 지금 자동차 섹터가 올해는 유망 섹터라고 각 증권사별로 이 추천을 했지만 주가 추이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올해만 약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수급 상황이 보시면 이 개인만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월 이 누적 수량을 보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약 84만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 128만 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도 약 한 30% 가량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 이 5개년도 만에 6자를 찍었습니다. 6자를. 그죠? 매출액이 그래도 상당히 신장을 했습니다. 그죠? 반면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년에는 이 배당도 못할 만큼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형편없었는데 21년 들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동그라미 쳤죠.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 일단 컨센서스보다도 상당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부채 비율은 늘상 말씀드릴 때 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하단에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보다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좀 높은 수준에 있고 하지만 당좌 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괜찮다, 100보다 아래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100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적정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금 대비해서 잉여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건데 지금 그래도 약 한 3000% 정도 수준에 있는 만큼 지금 회사 내부에 그래도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 주당 배당금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지금 일반 시가 배당률보다도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지금 이번 그 21년 배당은 일단 8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800원으로 확정을 했고 21년 평균 주가 대비의 시가 배당률을 보면 약 한 1.3%, 근데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는 약 한 1.7% 정도 시가 배당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았냐? 역시나 이거 최근 22년 2월 10일자 일단 머니투데이 기사였고요. 지금 4분기 실적 기대에 못 미쳐서 목표가도 하락을 시켰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완성차의 뭐 생산 차질 그리고 원가율 상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을 지금 690억 그죠? 당기순이익을 451억으로 지금 사실 컨센서스를 잡았는데 실제 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 걸 보면 영업이익은 어때요? 34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70억으로 일단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분기 실적의 이 어닝쇼크 이유는 21년 3분기 이어서 이 철강과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등에서 어떤 원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뭐 그뿐만 아니라 아마 기타 어떤 떨어야 되는 비용, 뭐 리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4분기에 다 떨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 떨어야 될 거를 다 대부분 다 4분기에 떨거든요. 그걸 빅베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만도도 빅베스 영향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비율은 높은 수준에 있지만 당좌 비율 그리고 유보율 그래도 뭐 이 두 가지는 좀 상당히 좀 괜찮다. 하지만 일단 시가 배당률은 크게 높지 않는 편이고 현재 PER 수준은 이번에 어쨌든 이 4분기 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이 대충 잡혔습니다. 그죠? 그걸 토대로 당기 순이익을 그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약 PER 수준이 약 11배 정도 수준이다. 업종 PER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저평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세 및 주주 현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만도는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1,000원.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이죠. 그러면은 뭐 이게 액면가가 1,000원이라는 말은 만약에 5,000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것도 이게 벌써 한 20만 원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우리가 보는 이 46,500원이라는 이 숫자 자체에서 느끼는 그 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주 베타가 1.43 그죠? 상당히 그래도 벤치마크 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발행 주식 수도 조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4,600만 주 이상이죠. 근데다가 지금 유동 비율이 약 한 70%, 유동 비율은 좀 적정 수준인데 일단 발행 주식 수는 조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주가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근 내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주요 주주를 보면 역시나 이 지주회사 격인 일단 이 한라홀딩스가 일단 30% 이상 일단 뭐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제가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 자동차 업체 대부분 그리고 이 코스피 전체를 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만도 자체는 이 배당 수익률은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배당도 안 하는 회사들도 많죠 사실. 그래도 뭐 배당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그죠? 자, 만도의 그 21년 작년 기사들을 조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그 예측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도 쭉 훑어볼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 자동차 업체에 세부적으로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아니면은 이 자동차와 관련된 뭐 경제부 기자 뭐 이런 분들이 심층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우리는 또 이 정보를 잘 취합을 해서 또 적용시키게 되면 또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1년 기사를 쭉 한번 훑어보고 또 뒤에서 또 22년과 관련된 전망 기사들도 살펴보면서 이 만도에 대해서 대충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21년 6월 9일자 아시아경제 뉴스였고요. 자, 만도 자율주행 사업을 물적 분할하겠다. 2025년에는 매출 9조 원 달성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도는 ADAS와 관련된 시스템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고 지금 ADAS가 가지는 어떠한 미래 성장력이 이 만도의 먹거리다. 주요 먹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우측에 보시면 파이낸셜 뉴스죠. 6월 9일자 같은 날입니다. 만도가 자율주행 무인 충전 부문을 분할하기로 했다.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스라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면서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21년 6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이 작년에 헤럴드 경제 뉴스였고요. 이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만도가 상당히 또 이 주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역시나 이 미래성장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이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작년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모회사의 이 기업 가치가 상당히 훼손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주주가치 희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쟁이 막 심화되면서 상당히 이 주가에 대해서 조정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21년 8월에는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자, 만도 부품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투자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베스터 투자증권이 일단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도 유지하는 등의 일단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 만도는 실적은 되게 좋았어요. 실적은 되게 좋았는데 물론 3분기, 4분기에 있어서 조금 좀 부진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만도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큰 이슈는 이 자율주행 사업이 떨어져 나왔다. 이 물적 분할을 했다. 물론 100% 자회사 체제였지만 어쨌든 이게 또 상장하게 되면은 기존의 이 만도
즉 이 모기업이 되는 만도의 어떤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 때문에 상당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정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참고로 제가 이걸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이거 3월 6일자 오늘이죠. 오늘 오전 11시 56분발 이 조선일보 뉴스인데, 자, 물적 분할 전 주주보호책 제시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원칙을 신설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자, 뭐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모기업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상당히 또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대해서 거래소도 나섰고, 참고로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참고로 이 만도도 이 자율주행 부분 이 물적 분할되더라도 실제 이게 뭐 나중에 상장이 또 되더라도 이 모기업인 이 만도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은 그렇게 미미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 제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21년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이데일리, 자, 분할 이후에도 이 로보택시 시장에서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만도가 로보택시 시장 개화 가속도에 따른 국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 역시나 ADS 사업 부문을 따로 떼어서 기업이 분할되면은 또 그 기업의 독자적으로 그죠? 뭔가 이렇게 뭐 경영 능력을 펼쳐가지고 상당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로보택시 일어났던 부분에서 수혜를 강하게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해서 이 만도의 실적이 조금 부진해지는데 역시나 그와 관련된 뉴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의 전망치 하회 전망,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역시나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보셨던 것처럼 4분기도 일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이 증권사의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뒀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리콜 비용을 한 번에 뭐 떨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좀 좋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 그러면 이후에 대한 어떤 전망 기사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참고로 21년 말에 22년 전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자, 21년 12월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만도, 수주, 매출 인식으로 수익성 높아질 것이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 참고로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만도의 연결 매출 목표는 참고로 22년에 자 6조 원, 23년에 7조 원, 그죠? 25년에 9조 6천억 원 이런 매출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21년에 이미 6조를 달성했고 22년에는 훨씬 더 또 성장하는 어떤 매출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빌면 2025년 매출 목표의 80%는 이미 수주가 확보된 물량으로서 참고로 이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분기 말, 그죠? 누적 수주 잔고가 45조 원으로 이 중 53%가 비현대 기아, 그러니까 현대하고 기아의 매출 비중이 워낙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만도가. 그런데
탈현대 기아로 가는 어떤 부분에 뭐 조짐이 보인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분기 말 누적 수주 잔고가 45조 원인데 이 중에 53%가 현대나 기아가 아닌 다른 업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가 전기차 업체라고 진단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작년 12월 또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율주행 센서 자회사 HL 클레무브 연평균 15% 성장 목표, 이 하나 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인데, 참고로 지금 HL 클레무브라는 어떤 회사는 21년 2월에 그 독일하고의 합자회사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를 완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100% 인수를 하게 되고, 그 회사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적 분할을 했잖아요. 자율주행 사업 부문을 떼내서. 그래서 만든 회사가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통합이 되면서 탄생된 게 HL 클레무브입니다. 참고로 만도의 100% 자회사고요. 그래서 이 HL 클레무브의 출범을 계기로 지금 만도는 지금 이 성장 전략 소개를 위한 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참고로 만도는 11.4%, 그리고 HL 클레무브는 15% 이상의 연평균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도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참고로 HL 클레무브 100% 자회사인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 HL 클레무브는 연평균 약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올해 나온 뉴스도 한 2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4Q 실적 부진한 거 앞서서 보셨죠? 올해, 작년 4Q가. 왜 4Q가 좋지 않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리콜 비용 다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정용진 신한금투연구원의 이야기는 이 보통 이 판매 차종에 집중된 사업 구조상 이 1분기 이어서 2분기, 그러니까 연속 2분기 동안에는 이 실적이 좀 하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이 업종 섹터에서는 한 분기만 실적이 부진하면 다음 분기에 실적이 바로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연속적으로 좀 이 하향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1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만큼 지금 23년 1분기 실적도 일단은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ADS 사업이 그래도 이 성장 궤도에 지금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판매량의 경우에서 주요 고객사의 회복 속도는 조금 더딘 편이긴 하지만 신규 고객의 성장이 이를 참고로 상쇄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1월 13일자 이 조선비즈 뉴스에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만도 하반기 갈수록 실적 좋아진다라는 일단 그런 보고서를 또 제출을 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이 박준호 한투연구원의 일단 말을 빌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차질의 이 부정적 영향은 올해도 뭐 일단 이어는 지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무조건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만도의 올해 실적 역시 상저하고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두 연구원의 이 공통점은 역시나 상반기, 지금 뭐 1분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용진 신한금투연구원은 1분기도 조금 부진할 것이다. 그죠? 박준호 한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뭐 둔화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상반기를 넘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뚜렷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21년에 실적 6자 찍었습니다. 6자. 그죠? 참고로 이 매출 증가율이 5년 만에 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21년 기준이죠.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참고로 이 매출 증가율이 뚜렷했다라는 것은 이 만도의 이 성장률도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만도는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제품 경쟁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 만도는 그죠? ADS, 즉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종합적인 이 시스템, 그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한 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또 북미 업체들로부터 일단 수주도 하는 등의 이 기술력을 상당히 좀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4분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미 이 고객사 이 리콜 조치로 인한 일단 충당금 113억 원을 쌓았는 만큼 일단 미리 비용 다 처리를 해서 올해 실적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항공, 해상 운임 상승과 이 차량 그리고 반도체 부족 사태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올 초만 해도 이 반도체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부터 이 조금 많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전망 기사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또 바뀐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또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전쟁 격화로 인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뭐 네온, 크립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공급 차질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지금 조금 심화되는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렸는데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역시나 이 중장기 성장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이 주요 고객사와의 어떤 생산 차질 그리고 연구개발 물류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실적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실적에서는 저점이 형성이 되고 1분기 실적 이후에 뭐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특히나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과 관련돼 있어서는 개선 전망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는 왜 선행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실적과 관련된 예상은 우리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좀 선반영 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현재 지금 올해만 해도 그죠? 만도는 30% 가량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수준이 이 주가의 바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수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일봉 차트고요. 지금 우측 상단은 월봉, 또 우측 하단은 이 주봉인데 자, 일봉만 보더라도 지금 5일선이 지금 21선을 통과를 못하고 지금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5일선이 그죠? 121선을 하향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월봉상 보시면은 월봉은 어때요? 지금 60선에서
일단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떠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20선 그리고 주봉 120선 부근이 얼마냐면 가격이 47,400원에서 47,800원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대를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 현재 이 가격이 상당히 저항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월봉상 보시면은 이 60선, 이 60선의 가격이 지금 44,000원대입니다. 정확하게는 44,200원인데 일단 이 44,000원 가격대가 일단 지지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매수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가 뭐 급락을 하든지 뭐 크게 하락을 할 경우에는 만도도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할 때 만약에 이 만도의 이 종목 가격대가 만약 지지선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매수는 언제쯤 하는 게 좋냐? 이 44,000원 부근에서 일단 매수 주문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 이 종목이 반등을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뭐 지수가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동차 섹터가 뭐 지금 현재 바닥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47,400원 그죠? 47,400원 뭐 일봉 20선, 주봉 120선을 감안한 이 저항선인 47,400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지 보시고 그 위로 신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도 뭐 지금 수준 역시나 이 바닥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은 1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은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매수하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윌키의 이 현 시점 이 투자 메리트 점수 자 65점 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5점 낮은 점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낮은 점수가 아니고요. 50점보다 높으면은 지금 투자해도 수익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점이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참 이 기승전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잘 설명을 드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한 흔적이 이게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영상 좀 심도 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